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자치구 한 해 살림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 예산안 심사로 지역이 분주합니다. 내년부터 이 서울시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확대되는데요.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공공쓰레기통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려점은 없는지 관련 내용을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공공쓰레기통은 늘 논란이었습니다. 늘려야 한다, 아니다, 줄이는 게 낫다. 그 사이 서울의 공공쓰레기통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먼저 김대우 기자가 서울의 공공쓰레기통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거리에서 쉽게 쓰레기통에 이 종이컵을 버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발품을 팔아야 공공쓰레기통을 찾고 또 쓰레기를 버린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4년 전만 해도 서울엔 공공쓰레기통이 7,00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은 물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이런 공공쓰레기통을 통해 시민들은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뭘 먹거나 하면은 이제 쓰레기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어디다 버려야 될지 고민도 많이 들고 쓰레기 들고 집에서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4년 동안 2,000개 넘게 줄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있던 공공쓰레기통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준 건 도로변입니다. 4,300여 개에서 1,900여 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쓰레기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죠. 찾을 때까지. 요새 버스 정류장에도 없던데 좀 버스 정류장에도 생겼으면 좋겠고. 서울의 자치구는 25개입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쓰레기통은 4,835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자치구당 193개 정도 있는 셈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강서구는 20개 동인데 역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93개를 20개 동으로 나눌 경우 한 동마다 9.67개. 그러니까 현재 강서구엔 공공쓰레기통이 10개도 없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늘고 있어서 좀 쓰레기통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공공쓰레기통이 줄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단 투기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악용한 폭탄 테러의 우려, 그리고 집 쓰레기를 공공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민이 늘면서 편리함을 줬던 공공쓰레기통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취를 감췄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거리 공공쓰레기통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수의 시민들이 부족한 쓰레기통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거리 곳곳에 암묵적으로 정해진 흡연구역들. 때문에 가장 쉽게 길거리에 버려지는 건 역시 일회용 컵과 담배꽁초입니다. 쓰레기통이 부족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도 많고 조금 쓰레기도 버리기 애매하고 좀 곤란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조금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쓰레기통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진행된 서울시 조사에선 시민 73.3%가 공공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콘 이런 거 있으면 밑에 포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거면 먹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갈 가능성이 좀 큰데 밑에 포장지를 이렇게 다 먹고 나면 이제 쓰레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니까 근처에 쓰레기통은 없고 그렇다고 바닥에 또 버리기엔 사람들 눈치 보이고 또 그래갖고 좀 불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들 분들이 특히나 그런 부분들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뭐 길거리에 뭐 휴지라든가 뭐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것들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저 불편함을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되게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집까지 가져가서 버려야 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료수 들고 가고 있는데 다 마셔서 버려야 되는데 그 통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환경 공무원들의 업무가 오히려 더 편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무단 투기는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길거리에 막 버려진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줍는 것보다는 그냥 쓰레기통에서 한 번에 수거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공공쓰레기통 확대 정책은 확실히 편의성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다만 쓰레기통의 관리 부분은 긍정평가를 한 시민들 모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는 공공쓰레기통이 어디에 추가되는지, 늘리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서울시는 큰 틀은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늘어나는 공공쓰레기통은 2,600여 개. 이렇게 많은 쓰레기통은 주로 어디에 설치될까?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제한 제도로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동과 홍대 입구 등 관광 명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배치됩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도 늘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버스 정거장이나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불편을 느낄 만한 장소에는 또 증설하는 곳으로 설치하는 곳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쓰레기통을 새로 놓을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자치구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구들이 수요를 검토한 뒤 시에 요청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쓰레기통 한 대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디자인은 서울시 안으로 통일합니다. 다만 쓰레기통이 느는 것과는 달리 수거 인력의 경우는 충원이 없을 전망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예산까지 지원해 주나요? 그것까지 없죠. 시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청결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런 쓰레기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청소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울시. 과거에도 늘리냐 줄이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추진될 정책들에도 찬성과 반대 등의 의견은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렇게 추가되는 공공쓰레기통은 모두 자치구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공공쓰레기통 확대에 자치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공공쓰레기통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설치된 강남역 주변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통은 모두 900개가 넘습니다. 구청 직영이 아닌 청소 용역 업체가 실시간 쓰레기를 치우고 관리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공쓰레기통 관리 운영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길거리 쓰레기 처리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구는 오히려 넘쳐나는 담배꽁초를 정리하기 위해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장소 쓰레기통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쓰레기통 추가 설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쓰레기통 추가 설치가 난감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종로와 중구 등 관광특구가 밀집한 자치구 입장에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치워야 할 쓰레기가 더 넘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공공쓰레기통 5,500개를 추가 설치하고 2025년까지 7,500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구청 입장에선 예산과 인력 충원 등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다수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지역 사업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 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 공연 행사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의 문화재단이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강서구는 이 문화예술 동아리 연합회가 여러 문화 행사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통 문화부터 현대 트렌드까지 담아내는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요. 강서구를 담당하는 박현주 통신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강서의 동아리연합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강서는 뭉클뭉클은 어떤 단체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강서는 뭉클뭉클은 2018년 서울시의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144개의 동아리가 발굴되었는데요. 공연팀과 전시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5번의 전시, 4번의 공연 및 축제를 진행해 왔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수십 번의 공연과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도 랜선으로 활동을 연결하여 침체된 문화예술인들에게 힘과 응원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한 공연 행사가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원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정부의 지원은 2022년의 마지막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강서 지역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프로젝트 끼를 발산하라에 2달여 동안 아트마켓과 버스킹 오프닝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5월에 실록축제를 비롯해서 10만여 명의 참여를 떠들썩했던 허준축제에도 공연과 전시팀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들이 눈에 띄는데 이번에 동아리 2팀을 직접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공연 동아리 중에 하나인 최 회장님의 라라뮤직 스튜디오는 오랜 교직 생활 후에 음악으로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색소폰을 비롯하여 드럼, 피아노, 우쿨렐레, 카혼, 오카리나, 칼림바 등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악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시 동아리 중에 하나인 이지혜님의 공작소 피움은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를 이용한 공예 작품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한지 공예 작품 그리고 식물 공예를 활용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 박물관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지역에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끝으로 이 강서는 뭉클뭉클의 내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강서는 뭉클뭉클은 강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자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시팀은 내년 2024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강서 아트리움에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선사하는 강서는 뭉클뭉클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 소식 학부모 수첩입니다. 요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참여하면서 고등학교 1년의 학점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서울 오디세이 학교를 장두성 학부모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의 삶의 방향과 꿈을 찾아주는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오디세이 9기 장지민 학생 아버지 장두성입니다. 그 얘기 학교 얘기했을 때 둘 다 서로 학교를 몰랐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줬고,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기회라면은 1년 동안 너가 하고 싶은 거 혹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키우는 과정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작년에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자퇴를 해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반 학교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교과 과목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좀 심해가지고 일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한 번 징검다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안학교랑 일반 학교랑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오디세이 학교에 들어와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거 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일반 그 교과에 그 거부감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남들과 다른 의견을 마주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내 의견은 이렇고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를 회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 신지영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운영해온 학교인데요. 서구에서는 갭 이어라고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기 1년 전에 좀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하게 해주는 학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대표적으로 덴마크 애프터스콜레를 모델로 해서 한국형 애프터스콜레인 저희 오디세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다음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학교입니다. 예비 신입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예비 신입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고등학교 3년을 전체 다 보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원하는 진로하고 목표를 찾을 수 있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더 구체적이게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그런 긴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린 학생으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민이가 이 학교를 선택하고 하기로 한 결정은 그 내성적인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내린 가장 큰 결정이었거든요. 정말 다 반대를 했지만 물론 저도 100% 찬성은 아니었어요. 그랬지만 지민이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지민이를 학교에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정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학부모수첨의 학부모 장두성이었습니다. 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11월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소품을 파는 곳부터 서울의 주요 상권까지 서울 도심 곳곳이 연말 분위기에 물들고 있는데요. 김대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눈사람, 각종 장식품까지 남대문 시장 한편이 연말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각종 전구들, 아이들은 신났고 어른들도 설렙니다. 어떤 트리가 더 이쁠까 고르고 또 고릅니다. 아름다움에 터져나오는 감탄사.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빠질만합니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집을 좀 화사하게 꾸몄으면 해서 관련 용품들을 사러 좀 찾아보러 왔었습니다.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나고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화려한 불빛과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놓치면 아쉬울세라 깊어가는 명동의 겨울밤을 마음껏 즐깁니다. 가로수 조명은 거리를 더 환하게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 옷을 입은 건물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뽐냅니다. 사실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 잊을 정도로 볼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오자마자 이라는 그 기분이 들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요. 일찍 등장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른바 핫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 연신 스마트폰을 누릅니다. 방금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진도 찍었는데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나서 즐기고 있습니다. 점포들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거리 가겐 한국 음식, K푸드를 맛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아직 11월, 그러나 서울 곳곳은 이미 연말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가족 또 연인과 함께 즐길 만한 서울 도시민속 축제 행사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지난 13일부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스케이트장의 개장을 앞두고 스케이트장을 조성, 준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사는 잔디광장과 동편, 서편 광장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약 5,300제곱미터 되는 공간에는 2,000제곱미터 규모로 대형 링크와 어린이 링크가 조성되고 카페, 운영동 등의 부대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매 연말이면 개장을 시작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2일 개장합니다. 회차별 이용료는 1,000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는 피겨 공연과 송년 제야 이벤트가 열리고 새해 2월 중순까지 운영됩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석촌호수 불빛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새해 2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관악구에서는 내년 1월 7일까지 지역 상권 중심인 별빛 내린천 산책로 일대에 별을 테마로 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연계 행사를 엽니다. 월대 복원으로 새로운 광화문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는 올해에도 서울 비초롱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는 12월 15일부터 새해 1월 21일까지로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서울광장까지 확대돼 개최됩니다.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는 밤 시간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열고 서울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서울시는 음악제와 전통예술축제, 전시 연극 공연 등 올겨울 도심 실내 공간에서 펼쳐지는 43개 축제 정보를 스마트 서울맵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 해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수건 사업의 미진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